피지 모델, 서울을 향한 작은 섬의 용감한 선택이 불러온 지정학적 나비 효과. 2025년 11월 우리가 평소 거의 주목하지 않는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 피지에서 외교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양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방문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피지의 유엔 주재 상임대표 필리포 타라키니, 국가의 얼굴을 대표하는 고위급 외교관인 그가 조용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로 직행하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 외교관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양과도 일정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며 중립을 표방하던 국가가 자국의 가장 중요한 다자외교 대표를 서울에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최고위급 인사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정치적 신호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평양의 반응은 폭발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즉각 나서서 가장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며 피지가 민족의 화합이라는 대의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이러한 비열한 책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의 언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각본대로라면 이제 실수를 저지른 이 작은 나라는 즉시 사과하고 대표를 철수시키고 심지어 관련자를 처벌하여 평양의 분노를 잠재워야 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태평양 섬나라들은 외부 원조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핵보유국을 거스를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어 벌어진 일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피지 정부는 분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야말로 외교적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성명은 피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성명에는 사과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자국의 외교관을 비난하는 말도 없었고 이번 방문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성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교묘하게 계산된 면책 성명서이자 평양에게 보내는 당신들이 불쾌한 건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통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국의 유엔 대사가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위층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의 외교부가 마지못해 평양의 기분을 달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연극일까요? 피지가 정신분열이라도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읽지 못하는 거대한 체스판을 두고 있는 걸까요? 피지의 외교 행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피지의 시티베니 라부카 총리는 왜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양의 외교적 보복과 예측 불가능한 도발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답은 당연히 두렵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더 강력한 배짱이 생겼습니다. 이 배짱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네 가지 핵심 요소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피지의 정권 교체입니다. 2022년 12월 피지에서는 정치적 지각 변동이라 할 만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로 전임 총리인 프랑크 바이니마라마의 16년간의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는 집권 기간 동안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고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전통적인 서방 파트너들이 그를 제재하고 멀리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북쪽을 바라보며 평양과 같은 반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의 일방적인 의존은 피지 국내에 이미 상당한 불만을 축적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주권이 침식당하고 있으며 피지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게임판 위 체스말이 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새로 취임한 라부카 총리는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며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피지의 외교는 재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더 이상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고 친구를 넓힌다. 광저요부슈대는 6글자로 요약되는 새로운 외교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우리 피지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만의 주권과 존엄이 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편을 들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편을 들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대편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지나치게 강력한 한쪽의 힘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한쪽에 거인이 앉아 있고 다른 쪽이 비어 있다면 게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 대표 파견은 피지의 국내 정치 논리로 볼 때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외교 정책의 필연적인 실천이자 국민의 뜻에 따른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피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두 번째 외부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대하고 견고한 서방의 안보 우산입니다. 라부카 정부가 외교 방향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미국과 호주라는 두 강대국은 즉시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들이 가장 갈망하던 선물 보따리, 즉 안보 공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두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 백지의 흑자로 명시된 군사 및 안보 협정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피지를 방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미 국방부의 수장을 직접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 담긴 신호는 이미 자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현장에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이라는 군사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 10년간 논의조차 지지부진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이는 미군과 피지군이 군수, 연료, 의료 등 분야에서 깊이 협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군의 글로벌 군수 네트워크가 피지에게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피지군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약 500만 달러의 군사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주를 볼까요? 호주와 피지의 관계는 더욱 밀월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양국은 부발레 파트너십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조약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부발레는 피지어로 가족을 의미합니다. 파트너십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호주 국방무관이 피지에 주둔하고 호주 연방경찰은 피지 경찰 조직에 직접 편입되어 훈련과 법 집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피지의 국가 안보가 국방에서 치안에 이르기까지 미국, 호주 동맹의 전략적 보호 범위 안에 확고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보 우산의 존재는 과거 평양이 제한적인 교류나 안보 협력을 통해 피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국방과 안보를 미국과 그 핵심 동맹인 호주가 보증해 준다면 평양의 외교적 위협이 예전처럼 두려울까요? 라부카 총리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는 대표를 서울에 보내는 것이 평양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수 뒤에 있는 형님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환영한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평양이 피지에 파멸적인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남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의 전략적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피지로 하여금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동력, 대한민국의 실용적인 소프트 파워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하드 파워의 안보 우산을 제공했다면 대한민국은 피지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 파워의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이들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군사적 침공이 아닙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공중보건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후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각종 만성질환은 사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투기 몇 대를 사거나 항구 몇 개를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협력단 KIAO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지에서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할지라도 현지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입니다. 이는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장기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피지에 시범 농장을 설립하고 한국의 최첨단 기후 저항성 작물 품종과 스마트팜 기술을 현지 농민들에게 직접 전수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지 농민들은 과거 폭우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비가 한번 쏟아지면 채소밭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단은 자체 개발한 고온 및 병충해 저항성 채소 품종을 보급하고 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간이 스마트 온실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기에도 안정적인 채소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남는 채소를 시장에 팔아 가게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다음 태풍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KIOICA가 피지 보건부 및 예상치 못한 파트너인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와 3자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앱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미국, 피지 3자 협력 모델은 정치적으로 매우 절묘한 설계입니다. 피지가 미국의 공식적인 보증 아래 대한민국의 기술 전문가들과 안전하게 깊이 협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원조를 교묘하게 서방화하여 미국, 호주 동맹의 태평양 전략 전체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피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한국으로 유학 올 기회를 주고 한국의 소방관들은 피지 소방관들과 합동훈련을 하며 화재 대응 및 재난 구조 방법을 전수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기층에 파고드는 원조는 이념적 구호나 상징적 건축물에 치중하는 평양의 방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평양이 줄 수 있는 것은 공허한 이념이지만 대한민국이 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 삶의 지혜, 그리고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정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누가 진정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파트너인가를 고민할 때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매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자, 보십시오. 국내 정치의 변화가 동기를 제공하고 서방 세계의 안보 공약이 배짱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자체의 실용적인 매력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마침내 이번 세상을 놀라게 한 서울 방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아마도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지의 이번 행동은 일회성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리듯 연쇄적인 돌파구를 열게 될까요?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피지가 대한민국과 즉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피지가 모든 태평양 섬나라들이 복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피지 모델을 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친미와 친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던 태평양 섬나라들은 편가르기식의 균형 게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환심을 사면 내일은 북한을 거스르게 되고 모레 북한을 달래기 위해 다시 미국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게임은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두 강대국에 의해 훤히 들여다보였고 그들은 단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지 모델의 혁명성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 주도권을 쥔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서울 방문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제 교류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네가 있으면 내가 없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 시대를 종식시키고 더욱 유연하고 실용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미국, 호주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1+1 3 이상의 시너지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양의 공허한 약속, 워싱턴의 안보,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과 가장 따뜻한 우정 중에서 자국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더욱 주도적으로 찾아 나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용감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